제33회 A형 3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전문업자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기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1. 자치관리 방식 2. 위탁관리 방식 3. 공공관리 방식 4. 조합관리 방식 5. 직영관리 방식 부동산의 관리는 주체에 따라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로 구분됩니다.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란 소유자가 보유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관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기밀 유지에 유리하지만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위탁관리는 전문회사에 의한 부동산의 관리를 말하며 전문화된 관리를 할 수 있으나 관리 비용이 높고 기밀 유지에 불리합니다. 혼합관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혼합관리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제34회 A형 3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 기억,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 니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디귿,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리을,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미음,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비읍,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1. 자기관리 방식, 기억, 니은, 디귿, 리을 2. 자기관리 방식, 기억, 디귿, 미음, 비읍 3. 자기관리 방식, 니은, 디귿, 리을, 비읍 4. 위탁관리 방식, 기억, 디귿, 리을, 미음 5. 위탁관리 방식,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부동산의 관리는 주체에 따라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로 구분됩니다.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란 소유자가 보유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관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기밀 유지에 유리하지만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따라서 기억,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는 표현과 디귿,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는 표현은 자기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탁관리는 전문회사에 의한 부동산의 관리를 말하며 전문화된 관리를 할 수 있으나 관리 비용이 높고 기밀 유지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니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표현, 리을,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표현, 미음,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는 표현, 비읍,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혼합관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혼합관리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5회 A형 3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을 관리 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관리에 따른 용역비의 부담이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1. 직접 관리 2. 위탁 관리 3. 자치 관리 4. 유지 관리 5. 법정 관리 부동산의 관리는 주체에 따라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로 구분됩니다.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란 소유자가 보유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관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기밀 유지에 유리하지만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위탁관리는 전문회사에 의한 부동산의 관리를 말하며 전문화된 관리를 할 수 있으나 관리 비용이 높고 기밀 유지에 불리합니다. 혼합관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혼합관리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제30회 A형 2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재투자 재개발 과정 분석, 임대 마케팅 시장 분석 1. 재산 관리 2. 시설 관리 3. 자산 관리 4. 건설 사업 관리 5. 임대차 관리 부동산의 관리는 영역에 따라 자산 관리, 재산 관리, 시설 관리로 구분됩니다. 자산 관리란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 관리를 말하며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매각 결정, 투자 리스크 관리, 재투자 결정이 포함됩니다. 재산 관리란 보유 부동산의 임대 및 수지 관리를 말하며 임대차의 유치 및 유지, 연간 예산 수립이 포함됩니다. 시설 관리란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를 말하며 설비의 운전 및 유지,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관리, 보안 관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제29회 A형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의 대출할선 2. 임대차 계약의 체결갱신 3. 임차인의 입주명도 4. 임대료의 부과징수 5. 시설물 유지 개량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을 말합니다. 30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갱신 및 갱신 거절 등,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제30회 A형 3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분양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예상 매출액이 분양면적 제곱미터당 20만원이고 기본 임대료가 분양면적 제곱미터당 6만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이 10%일 때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 1. 3,200만원 2. 3,300만원 3. 3,400만원 4. 3,500만원 5. 3,600만원 비율임대차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본 임대료만 지불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기본 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때에도 약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 임대료는 분양면적 5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6만원을 곱한 금액인 3천만원입니다. 추가 임대료는 임차인의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에 추가 임대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전체 매출액은 분양면적의 예상 매출액을 곱한 금액인 1억 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은 5천만원입니다. 추가 임대료는 총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값인 5천만원에 추가 임대료율 10%를 곱한 금액인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 3천만원과 추가 임대료 500만원의 합인 3,500만원이고 정답은 4입니다. 제35회 A형 2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임차인은 비율임대차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후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계약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매장 임대면적은 300제곱미터이고 임대면적당 기본 임대료는 매월 제곱미터당 5만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매월 3,500만원이고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면적당 예상 매출액은 매월 제곱미터당 10만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면적당 예상 매출액은 매월 제곱미터당 19만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시 초과 매출액에 대한 추가 임대료율이 10%일 때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 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1. 1억 8천만 원 2. 1억 9,320만 원 3. 2억 8,320만 원 4. 3억 1,320만 원 5. 5억 3,520만 원 비율임대차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본임대료만 지불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비율임대차에서 기본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때에도 약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월간 기본임대료는 분양면적 3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인 1,500만 원입니다. 연간 기본임대료는 월간 기본임대료의 12개월을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 원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월간 예상 매출액은 분양면적 3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곱한 금액인 3천만 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간 예상 매출액은 분양면적 3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19만 원을 곱한 금액인 5,7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월간 예상 매출액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인 3천만 원으로 추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간 예상 매출액은 5,700만 원이고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은 매월 2,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간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 2,200만 원에 추가 임대료율 10%를 곱한 금액인 220만 원입니다. 전체 추가 임대료는 월간 추가 임대료 220만 원에 6개월을 곱한 금액인 1,320만 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A 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총임대료는 연간 기본임대료 1억 8천만 원과 연간 추가 임대료 1,320만 원의 합인 1억 9,320만 원이고 정답은 2입니다. 제31회 A형 2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기본임대료는 분양면적 제곱미터당 5만 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은 5%이고 매출액은 분양면적 제곱미터당 30만 원이고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5,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 1억 6천만 원 2. 1억 7천만 원 3. 1억 8천만 원 4. 1억 9천만 원 5. 2억 원 비율임대차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본임대료만 지불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기본임대료는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인 5천만 원입니다. 기본임대료 5천만 원과 추가임대료의 합이 총임대료 5,500만 원이므로 추가임대료는 500만 원입니다. 총매출액은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30만 원을 곱한 금액인 3억 원입니다. 추가임대료는 총매출액 3억 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값에 추가 임대료율 5%를 곱한 금액인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 원이고 정답은 5입니다. 제34회 A형 2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제곱미터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매출액은 임대면적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임대면적 제곱미터당 60만 원이고 기본 임대료는 임대면적 제곱미터당 10만 원이고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 임대료율은 1. 15% 2. 20% 3. 25% 4. 30% 5. 35% 비율임대차란 손익분기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기본 임대료만 지불하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기본 임대료는 분양면적 75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곱한 금액인 7,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연임대료가 1억 2천만 원이고 기본 임대료가 7,500만 원이므로 추가 임대료는 4,500만 원입니다. 총 매출액은 분양면적 75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곱한 금액인 7억 5천만 원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분양면적 75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60만 원을 곱한 금액인 4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 임대료는 총 매출액 7억 5천만 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4억 5천만 원을 뺀 값인 3억 원에 추가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인 4,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추가 임대료율은 15%이고 정답은 1입니다.